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 네티즌이 정말 객관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도적으로 악플을 쓰거나 공격적인 글을 쓰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한국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주제를 남깁니다. 긍정적인 글도 부정적인 글도 다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익명의 중국 여성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은 우리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관련 글을 소개하고 이 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도 뒤에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관련 글을 보시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을 험담하는 말들은 넘쳐납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문해충 악플러들이 싫습니다. 언제쯤 그들은 뇌라는 것을 갖게 될까요? 문해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선하게 바라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대국이라며 우쭐거립니다. 영토가 넓다, 사람이 많다, 발전이 빠르다, 역사가 유구하다, 맛있는 음식이 많다, 중국인은 근면하고 똑똑해서 수학을 잘한다 등등 온 천하에서 중국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한자의 아름다움을 알고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사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다 비슷합니다. 다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이든 어느 민족이든 잘나가고 멋진 기회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유리한 시기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늘 중국인이 어느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라는 말을 자주 봅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보면 한국 사람들에 관한 뉴스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에 가면 많은 음식점의 사장님들이 바로 한국에서 이민 온 한국인들이다. 뉴욕에 가면 네일아트 가게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국내 예능 프로를 찍는데 화면이 잘 받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 한국인이었다. 학교에 한국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전부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다. 한국의 예능 프로는 업로드가 엄청 빠르다 등등. 도대체 처음 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류를 무시합니다. 그들이 수출하는 이 문화상품을 당신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기타 지역 사람들은 전부 좋아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문화를 흠모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소수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한류와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교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은 뭔가요? 중국의 스타가 터키에 가서 예능 프로에 참가해보세요. 현지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활동했던 FX의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알고 지내는 이란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들이 처음에 저에게 언니하고 불렀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짙은 눈썹과 큼지막한 눈을 가진 섹시한 중동의 여자아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의 바른 여동생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네들 말에 따르면 이는 한류와 케이팝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항상 한국 아이들의 사진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한국어 숙제를 하는 등 그네들의 삶 속에서 한류는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네들에게 뇌가 없다는 표현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친구들 전부 이란의 수도에 사는 부호 집안의 자녀들이며 페르시아어, 아랍어, 영어, 한국어를 구사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전공은 별도로 따로 공부하며 생명공학 같은 공부도 하는 속칭 공부벌레들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예능에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 여자 연예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젠장. 저는 정말 중국 드라마 보기 싫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라마에 얼굴을 비추던 당언, 유시시, 양미 같은 여배우들이 제가 대학 졸업할 때도 여전히 청춘 멜로물에 주연을 하고 있더군요.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춘 멜로물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종알량, 오기룡, 곽건아 같은 대만 홍콩 배우들, 쉬운 살이 다 되는 분들이 아직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분들을 쉬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인터넷상의 문해들은 늘 한국의 성형을 물고 늘어지거나 한국놈이라고 생각만 할 뿐 정작 한국이 문화나 경제 쪽으로 많은 인재들을 내보내어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양의 국가들이나 중동, 동남아 그리고 국내에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 팬들이 있는지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국내에서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표만 붙어도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잘 팔려나가는지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왜 인정은 하기 싫으면서 악플만 쓰는 건가요? 정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국 성형이 어쩌네, 남의 문화를 훔치네 하며 남의 장점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말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이 외모를 많이 중시한다는 거 맞습니다. 외모가 직업을 찾는 데 영향을 주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인들은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이미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여깁니다. 저는 산동 중원 일대의 외모를 좋아합니다. 오간이 뚜렷하며 뻐드렁니가 없는 외모. 미인은 피부보다는 골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다큐를 보면 북한에서 미녀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한국인들이 성형을 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형을 안 해도 전체적으로 당신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두 번째, 남의 문화를 훔치는 부분입니다. 국내 언론 매체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원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썼다며 이를 국내 언론이 가져와서 신나게 써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실로 넓습니다. 중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한국이 아닌 베트남이 일으켰다면, 그리고 베트남의 문화가 유행했다면, 베트남이 광동의 영향을 받았다며 다시 그들과 싸운다면 그게 지금 한국과 비교하는 것보다 더 좋을까요? 다음은 이 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글 중에 남의 문화를 훔친 부분은 이미 한중 조사 결과 나왔어요. 댓글 부대들이 쓴 글을 매체들이 양심 없이 가져다 홍보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악플을 많이 듣지만 굳이 여기서 요점을 잡아 그들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개도국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처음부터 선진국인 양.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유학생들을 알고 지내는데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는 교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 국내에 교양 없는 한국 유학생들 많아요. 예로부터 북한에 미인이 많다고 하는데 북한에 미녀들이 많다고 한국도 많다고 단정 짓지는 마세요. 이런 글을 익명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국내 연예계 꼬집은 거 칭찬합니다. 남주, 여주 둘 다 합쳐서 100살이 넘는데 걸핏하면 고등학생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끔씩 생각해보면 한국의 3대 연예기획사가 만약 중국에 있다면 중국 연예인의 80%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말 잘하셨어요. 중국 드라마는 한번 보면 더 보기도 싫어요. 맞습니다. 심한 중화사상은 바꿔야 합니다. 저는 사드 때문에 한국이 싫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선진국이 되겠지만. 위에서 말한 북한 미녀들은 이미 다 탈북했습니다. 외국인이 찍은 북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짜리몽땅하고 머리만 커요. 지금도 배가 고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모는 그냥 평범해요. 언급하신 국내 연예계 이야기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국을 비방하듯 한국도 중국을 비방합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비방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까요?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습니다.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사실은 한국 또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연예계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봤는데 쌩얼미인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국내 연예계가 비주얼은 더 낫다고 봅니다. SM만 봐도 비주얼은 중국 멤버가 담당하잖아요. 중국은 스타에 의존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화장만 생각한다면 공부할 생각을 하겠어요? 화장은 대부분 직장에 들어간 후 배우는 겁니다.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스타 양성 산업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국토가 작아서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이죠. 글 뒷부분에 국내 연예계를 비판한 부분 정말 잘 봤습니다. 좋아요를 안 누를 수가 없네요. 국내 팬들의 마음을 잡아야 노래와 춤이 좀 아쉬워도 좋아하겠죠. 가끔씩 생각해보면 국내 연예계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중국 호감도는 29.5%라고 합니다. 북한이 27.7%인데 북한보다 1.8% 높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